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추가 모집 컨설팅 8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의학 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학 계열이라고 하면 의대나 치의학과나 또는 한의대, 그 다음에 약대, 그 다음에 수의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의학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추가 모집 전형에서 선발하는 의학 계열의 모집 인원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매우 어렵고 경쟁률도 매우 높지만, 우리가 정시 가나다군 원서 지원에서 좋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서 지원에서 불합격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추가 모집에서 진행하는 의학 계열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모집 의학 계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모집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사실 추가 모집은 하이퍼리뷰에서 추가 모집 컨설팅을 진행한 지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사실 저도 추가 모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또 추가 모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몰라서 어떻게 원서를 쓰는 건지, 몇 명을 선발하는 건지, 또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야 추가 모집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 해에 걸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컨설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추가 모집에 대한 컨설팅 또는 전략 또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모님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굳이 컨설팅을 받지 않다 하더라도 정시 지원에서 불합격하거나 또는 정시 지원에서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추가 모집 대학과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실 분은 뭐냐면 2019년도, 2020년, 2021학년도로 가면서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많이 늘었다는 거. 특히 이제 우리가 2021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보시는 것처럼 26,129명인데 전년도에는 9,8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원이 늘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입시는 수시와 정시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 모집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 필요가 있다. 특히 추가 모집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분들은 뭐냐면 약간 하위권 학생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로 얘기하면 320점, 310점, 300점 또는 290, 280, 270점대의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시 지원에 있어서 원서 지원이 타당한 대학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추가 모집이 되게 좋은 전략이 되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추가 모집으로 대학을 붙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대학은 어디든지 붙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대학, 학생의 선호도와 적성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중하위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 모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 정시 지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전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대부분 정시에 가나다 3번의 원서 지원으로 끝나지만 일반적으로 표준 점수 370점 이하의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시 가나다 3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추가 모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 지원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도전적으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 추가 모집의 인원이 대폭 늘었다. 왜 늘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다? 수도권, 상위권, 대학 중심의 쏠림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올해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지방의 국립대학이나 지방의 나름대로의 명문대학들, 좋은 대학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쏠림 현상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빨리 회복이 되어지기를 바라긴 하지만, 일단 입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은 추가 모집의 인원이 2021학년도에 26,000명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2022학년도에 적어도 2만 명 정도의 모집 인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한다는 말씀이고요. 자,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학년도까지 추가 모집 대학과 추가 모집의 인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61개 대학에서 추가 모집을 실시했는데 9,793명이었어요. 2018년도에 157개 대학에서 8,591명,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165개 대학에서 7,437, 그리고 2020년도에 162개 대학에서 9,830명, 그리고 2021학년도에는 162개 대학에서 30,260명을 선발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2,629명이라는 것은 최초 선발이 거고, 그리고 최종적인 선발 인원을 따졌을 때 3만 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2021학년도 가면서 모집 인원이 큰 폭이 늘었죠. 근데 달라지지 않는 점은 뭐냐면 인원은 많이 늘었는데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다 160개 정도 대학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 핵심은 뭐냐면 추가 모집의 인원은 변동이 될 수 있어. 그쵸? 그리고 또 학과도 변동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일정하다. 다시 말하면 2021학년도에 추가 모집을 실시했었던 학교들이 2022학년도에 추가 모집을 또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이나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등의 대학들이 다른 대학들처럼 미충원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첫 번째는 여기에 말씀드린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일반적인 대학들보다 상위권 대학의 추가 모집, 상위권 대학인 경우에는 미충원 인원의 발생의 인원이 적어요. 첫 번째는 적고, 두 번째 그 적은 인원을 추가 모집을 통해 가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미충원이 발생이 되어진 인원은 그 다음 연도에 정원에 포함을 시켜서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국대나 홍대 이상의 대학에서는 추가 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거예요. 미충원이 발생이 되어지지만 그것을 그 다음 연도에 입시 정원에 포함을 시켜서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 홍익대학교, 동국대학교 이하 대학들은 첫 번째는 추가 모집의 인원이 많죠. 그리고 한편으로 볼 때는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정원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서 불합격한 상위권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위권 이하의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추가 모집이 나름대로의 정원을 채울 수 있는 또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은 인원의 변동은 있지만 대부분 학교들은 고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추가 모집의 인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7,000명이냐 8,000명이냐 9,000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이 되어지는 전형이 있어요. 그 전형이 바로 수능 일반 전형이죠. 이게 이제 수능 성적 100% 전형. 그쵸? 이 전형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실제 수능으로 대학을 갈 건데 추가 모집에서 3만 명 뽑아. 그럼 대부분의 전형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실기 실적 전형이라고 하면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수능 성적으로 뽑는 전형의 인원이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학년도로 가면 보시는 것처럼 대학들은 133개 대학, 129개 대학, 123개 대학이니까 대학 변화는 크지 않은데 인원 크게 크죠. 인원이 보니까 2020년도에는 4,727명이고 2019년도에는 2,980명이었어요. 여기서 여기도 인원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2,900명에서 4,700명이니까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주목할 점은 2021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4,700명에서 14,683명이 됐으니까 4,000명에서 10,000명이 더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졌죠. 그렇죠? 이렇게 모집 인원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첫 번째,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죠. 대부분의 서울권 대학뿐만 아니라 의대나 치대, 약대, 한의대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해요. 경쟁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대학 가기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추가 모집에서 상위권 대학을 가기가 쉬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모집에서 진행하는 전형들이 수능 100% 전형만 선발하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수능 시험을 안 봤다. 그런데 나는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 또는 학생부 비교과,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적인 경쟁력이 있다.
수능시험은 대신 안 봤다. 이런 분들은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추가 모집에서 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모집은 정시 모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시 모집 안에 추가 모집이 있는데 이 추가 모집에서 전형이 약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모든 전형이 꼭 수능시험을 봐야만 되는 건 아니다. 수능시험을 보지 않고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갈 수 있다. 이건 말씀드렸고 대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부분의 전형이 어떤 전형이냐면 첫 번째는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이라든가 또는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정원 외 선발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교과 100%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그 대학들이 대부분 지방에 있는 대학들, 우리가 선호도가 크지 않은 대학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없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맞지만 상위권 대학, 주요 대학은 대부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 상위권 대학, 주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수능 전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의대, 치대, 한의대의 모집 인원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의대, 치대, 한의대의 인원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면 자, 우리가 2022학년도의 의학 계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2021학년도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의대, 치대, 한의대, 그 다음에 수의대 4개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2학년도로 가면서 약대가 들어왔는데 약대의 선발 인원이 2022학년도 약대 37개 대학에서 선발 인원이 820명이었어요.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820명. 이 820명은 최초 선발 인원이 783명이었고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37명을 합해서 820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치 한수의 모집 인원이 2018년도에는 17명을 선발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1명, 그리고 2020년도에는 17명을 선발했고 2021학년도에는 22명을 선발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22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의학 계열의 선발 인원이 약 30명 정도는 되겠다.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첫 번째는 약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약대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추가 모집 인원이 발생이 되어질 거고 그 인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2021학년도보다는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는 의치한수의 모집 인원이 11명을 모집을 했고 이럴 때 경쟁률이 155대 1이었고요. 2021학년도에는 17명을 선발해서 경쟁률이 204대 1.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는 전체 경쟁률을 봤었을 때 의대 경쟁률은 261.4대 1이기 때문에 의학 계열의 경쟁률이 매우 높다. 이건 우리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시면 자, 의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8명이었어요. 계명대, 고신대, 단국대, 천안, 부산대, 연세대, 미래나 을지대까지 해서 8명이었고 2020학년도에 선발하는 인원도 8명이었어요. 9명. 2020에서 9명. 2021에서 8명이었고 2020학년도에 의대 선발했었던 대학은 계명대, 연세대, 미래, 건양대, 동국대, 경주,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인하대, 원광대, 제주대였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의대를 선발했었던 대학은 원광대학교에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계명대에서 선발했기 때문에 의대 모집 인원은 크게 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2022학년도에도 의학 계열의 모집 인원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약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의대 선발 인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10명 이내에서 선발할 가능성이 높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내가 의대 지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의대 중에서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어떤 대학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계명대, 고신대, 단대천안, 부산대, 연세대, 미래, 을지대, 건양대, 동국대, 경주, 영남대, 인하대, 원광대, 제주대학교가 추가 모집에서 의대를 선발했었던 대학이다. 아셨죠? 이 대학들이
올해에도 추가 모집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가시겠다는 분들은 이 대학들을 체크해 두셔야 돼요. 체크해 두셔야 나중에 추가 모집이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경쟁률이 개명되는 한명 모집에 446대 1, 고신대학교는 360대 1, 단국대학교 천안은 153대 1,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는 285, 연세대 미래는 249대 1이고,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는 461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의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의대와 좀 다른 점은 치대는 2021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8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4명, 2019년도에는 5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 모집의 인원이 증가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의학계열의 전체 인원은 증가하지만 의대는 늘지 않고 치대는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치대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에도 모집 인원이 다소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치대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은 강릉 원주대학교, 단국대 천안, 부산대, 원광대, 전북대 조선대학교가 보시는 것처럼 치대에서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고요. 강릉 원주대는 경쟁률이 424대 1이었고 단국대학교 천안은 117대 1, 부산대학교는 197, 원광대학교는 266, 전북대학교는 351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경쟁률이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위에 있는 것처럼 강릉 원주대는 경쟁률이 424대 1이야.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단국대학교 천안은 117대 1이죠. 경쟁률이 117. 그럼 엄청 높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자, 정시의 원서 지원은 몇 번입니까? 3번 쓰는 거죠. 그쵸?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정시 모집에서의 경쟁률과 추가 모집에서의 경쟁률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쟁률이 117대 2를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은 사실 크지 않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추가 모집에서 의대에 원서 쓰거나 치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가나다군 정시 모집에서 원서를 썼다가 떨어지신 분들, 다시 말하면 실제 의대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성적이 되지만 운이 없어서 연세대 의대를 쓰고 또 뭐 경희대 의대를 쓰고 그런데 운이 없어서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단국대학교 천안의 의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의대권과는 점수 차이가 좀 나는 상태에서 상향 중심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쟁률 117대 1이라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분의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희망 중심으로 상향,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원서를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다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이 별로 높지 않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왜 강릉 원주대는 424대 1의 경쟁률인데 단국대학교 천안은 117대 1이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의학계열의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여드리는 2021학년, 2020년, 2019년도의 자료를 통해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추가 모집으로 의대나 치대를 선발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이렇게 경쟁률이 단대천안처럼 낮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낮은 이유는 추가 모집과 정시 모집의 차이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추가 모집은 추가 모집 원서 기간 내에 인원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2명을 선발하던 학과에서 3명이 늘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선발 인원이 없었는데 의예과에 갑자기 선발 인원이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생길 수도 있죠. 결국은 중간에 인원 변동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학과를 인원 변동이 생기거나 새롭게 학생을 뽑게 되어졌을 때 초기에 학생들이 많이 원서진이 몰리다 보니까 마지막에 경쟁률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추가 모집에서 의예과나 치의학과를 선발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든지 다 기록해 두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 내에서 이 학교들의 인원 변동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의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한의학과. 한의학과도 마찬가지로 2021학년도에 한의학과의 선발 인원이 가장 많죠. 가천대, 대전대, 상지대, 세명대, 우석계에서 5개 대학에서 선발을 했고요. 2020학년도에는 상지대에서 1명, 2019년도에서는 상지대, 대구 한의대, 원광대에서 1명씩 해서 3명을 뽑았으니까 결국은 의대는 아니지만 치대나 한의대는 2021학년도 되면서 의학계열의 선발 인원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러므로 2022학년도에도 기대를 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의대에서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학교를 지금 보면 가천대, 대전대,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 대구 한의대, 원광대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학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봐요. 가천대학교 경쟁률이 326대 1이죠. 그 다음에 상지대학교 363대 1이죠. 그런데 세명대의 경쟁률은 79대 1입니다. 그쵸? 이런 점들이 우리가 추가 모집에서 일종의 나름대로 입시의 전략, 기회 또는 뭐 틈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수의학과에서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북제, 제주대, 충북대 3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고, 2020학년도에는 3명을 선발했고요. 2021학년도에는 1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추가 모집을 실시했었던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럼 우리가 추가 모집에서 의학계열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지원 전략은 과연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추가 모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한 대학에 꼭 한 번만 원서를 쓴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한 대학에 꼭 한 번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국대학교 천안이다 라고 하면 단국대학교 천안에 의대 모집 인원이 1명 있고 치대의 모집 인원이 2명이 있었어. 그럼 우리가 치대의 모집 인원 2명이니까 치대 모집 인원이 2명으로 경쟁률, 치대 모집 인원이 2명이니까 치대로 만약에 원서를 썼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의예과의 선발 인원이 3명으로 늘었다 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단국대 천안 치의학과 원서를 쓴 걸 취소하고 단국대학교 천안 의예과로 원서 지원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없죠. 결국 뭐냐면 핵심은 한 대학에 딱 하나만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를 언제 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이 한 대학의 여러 학과에 원서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딱 한 번을 원서를 써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나다군이 없다는 점, 요거 알아두시고, 세 번째는 전형의 방법은 정시의 모집과 동일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의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제일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학마다 원서 접수 일정이 다르다. 이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서 지원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원서 접수 기간 이전에 지원 대학과 학과를 1차 결정하셔야 돼요. 자,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때가 22일서부터 추가 모집 원서 접수를 실시하거든요. 그럼 대학들이 21일 정도의 추가 모집 인원을 공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22일날 당일날 추가 모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가 모집 컨설팅 같은 경우는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으로 들어가서 그때 대학을 결정하시면 안 된다. 왜? 원서 접수 기간에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지원할 대학에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는지 또는 새로운 인원이 발생이 됐는지 등을 확인하셔야지, 원서 접수 기간 들어가서 그때 대학 결정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을 어떻게 드리냐면, 추가 모집 원서를 쓸 때는 먼저 원서 접수 기간 2월 20일 이전에 자신의 수능 성적, 정시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학과 학과를 대략적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추가 모집은 인원의 변동은 생길 수 있어요. 2020년도, 2021학년도, 2022 가면서 인원 변동은 생기지만
대학의 변동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2021학년도에 추가 모집을 실시했었던 대학이 2022학년도에 또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021학년도에 추가 모집 실시 대학을 바탕으로, 그리고 2022학년도 대학별 예를 들어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예상 점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원 대학을 일단 컨설팅을 통해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아셨죠? 그래야지 22일 원서 접수 기간에 들어가서 대학 결정하시려고 하시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년도 추가 모집 실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일을 반드시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의학계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수의대를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리고 2021학년, 2019년도에 모집 인원을 설명을 드렸었던 이유는 3개년 동안에 추가 모집을 실시했었던 대학들이 2022학년도에도 추가 모집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에서 매년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지 리스트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에 들어가면 그 대학들의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는지, 또는 의예과가 없다가 갑자기 의예과의 모집 인원이 발생됐는지, 이걸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발력 있게. 아셨죠? 그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집 단위와 인원의 변동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원서 접수 마지막 날 반드시 원서를 쓴다. 아셨죠? 정시는 대부분 원서 접수 이전에 지원 대학 결정되고, 원서 접수 들어가게 되어지면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결정되어진 대로 원서를 쓰라고 꼭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경쟁률이라는 건 일종의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게 입시 전체, 지원의 전략의 전체를 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추가 모집은 반드시 마지막 날 원서를 써야 돼요. 그렇다 해서 마지막 날 마지막에 쓸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 날 오전에 인원이 변동이 되어지면 그 이후에 변동되는 인원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 오전에 10시, 마지막 날 오전 12시 이렇게 원서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명대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79대 1의 경쟁률이 나온 이유, 이런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명대학교 한의학과의 모집 인원이 마지막 날 공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지원을 못하셨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모집 인원이 2명이 갔다가 마지막 날 모집 인원이 3명으로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크게 다운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전략들을, 이러한 방법들을 꼭 연구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동일 대학 내의 모집 단위가 의학 계열의 여러 개의 모집 단위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있죠. 그래서 한 대학 내에서 의대도 뽑고 치대도 뽑고 한의대도 뽑고 약대도 뽑고 수의대도 뽑는 대학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의대를 쓰실 분들이 뭐 치대도 쓰고 약대도 쓰고 수의대도 다 쓰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대학의 원서를 꼭 하나밖에 못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광대학교에 원서를 쓴다 그러면 원광대 의대가 있을 거고, 원광대 치대가 있을 거고, 원광대 한의대가 있을 거고, 원광대 약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과연 어디에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되고, 한 대학에 하나밖에 원서를 못 쓰니까 대부분 원광대에 쓰는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몰린다면 치대와 의대의 점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치대가 아니라 한의대를 쓰게 되어지면 점수 격차가 더 벌어지거든요. 그만큼 동일 대학 내에서 의학 계열의 여러 개의 모집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한 단계 낮추어서 썼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원서 지원의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단대천안 같은 경우도 단대천안 의학과라든가 치의학과라든가 아니면 약학과 같은 경우 있을 거고, 원광대학교 의예, 치예, 한의예, 약대, 이렇게 이제 의학 계열이 여러 개가 있는 대학들은 나름대로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추가 모집에서 의학 계열의 대학을 가는 거는 매우 어렵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성적이 안 되는데 그냥 원서 한번 써주면 우연히 잘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리게 되고 점수의 폭이 매우 좁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2대1, 3대1, 5대1에 비해서 운이 좋아서 붙는다. 이거는 발생이 되어지기 매우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추가 모집의 경쟁률이 무조건 높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어렵다. 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추가 모집에서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실제 가나다군 정시에서 의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고득점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 많지 않다는 점. 두 번째는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 경쟁률은 매우 낮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쟁률이 높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상향 지원으로 몰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점. 이것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추가 모집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추가 모집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추가 모집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정시에서는 불합격했지만 추가 모집을 통해서 의학계열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하이퍼리뷰 독학재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학생 맞춤 성공재수 전략이거든요. 많은 재수학원과 많은 독학재수학원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밀착관리, 학생 1대1 과외식 수업을 통해서 학생 한 명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성적을 크게 올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2월 15일 날 1차 개강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약관명에 대해서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성공재수, 독학재수, 취약과목 복학재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유튜브나 아니면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들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